지난달 영국 스카이 스포츠 패널 중 한 명인 폴 머스는 영국 데일리 스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남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한창 케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에 당시 머슨의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케인의 아내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머슨의 근거는 더욱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트넘의 상황이 더 엉망진창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최근 들어 케인이 토트넘 잔류 의사를 자주 내비침에 따라 머슨의 글이 현지 팬들의 성지 순례지가 되고 있다는 소문인데요. 케인과 함께 이적설에 늘 시달리고 있던 손흥민도 갑자기 급변한 케인의 문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일상일보에서 전달해 드릴게요. 케인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우승하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내비치며 구단의 이적을 요구해 거센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은 간신히 케인을 눌러앉혔지만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사실상 무관이 확정되자 현지에서는 당연히 케인이 토트넘과 재계약하지 않고 결별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때마침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필요로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케인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며 토트넘이 요구한 1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금의 이적료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에릭 테나흐 감독과 함께 대권 도전에 선언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행보가 케인의 우승 열망을 뒤흔들 것이란 점에서 토트넘 팬들도 불안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이때 최근 케인의 아내가 임신하면서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앞서 언급한 폴 머슨의 주장이었습니다. 케인은 아내와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네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코멘트를 본인의 SNS에 적어 올렸는데요. 머슨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를 세상에 맞이할 때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케인의 다른 세 자녀는 아직 어리기에 케인이 맨체스터로 이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임대 시절을 제외하고는 2010-2011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케인은 가족과 함께 런던에 정착한 만큼 대가족이 맨체스터로 이동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거짓말처럼 해리 케인이 토트넘 잔류 의사를 이따금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한 직후 우리가 올 시즌을 유럽 대항전 출전 티켓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이 힘겨운 시즌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컨퍼런스 리그라도 우승할 수 있다면 15년 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또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며 다음 시즌까지 아우르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같이 케인이 팀에 잔류하는 뉘앙스를 풍김과 동시에 마치 클럽 리더 느낌의 책임감 있는 발언까지 솔선수범하자 케인과의 재계약의 골머리를 앓고 있던 토트넘 레비 회장은 상당히 들뜬 모습입니다. 레비 회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케인을 극찬하며 케인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 언젠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앞에 케인의 동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답지 않은 경거망동까지 보였는데요. 이 같은 토트넘과 케인의 예기치 못한 다정한 기류는 유럽 이적 시장에서 케인이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토트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케인을 주시하고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각 리그의 명문 구단이 케인 영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무조건 케인 영입을 전제로 차기 시즌을 구상하고 있었던 맨유의 이적 플랜은 케인의 잔류 의사로 인해 모두 망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영국 데일리 스타는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 타겟인 케인이 토트넘 잔류를 암시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됐다. 맨유 입장에서는 케인을 대체할 만한 다른 중앙 공격수 후보도 현재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우려하며 다급해진 맨유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잔류 의사를 나타낸 케인의 발언에 영국 축구계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는 최근 케인과 토트넘 구단이 상호 은밀한 딜에 합의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케인은 토트넘이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 재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합의는 토트넘에겐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1년 남짓 남아있는 케인과의 계약을 서둘러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적료 협상에서 토트넘이 타 구단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케인이 향후 본인을 중심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시즌도 토트넘과 함께할 의중을 나타내며 양측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후문인데요. 토트넘은 차기 사령탑에도 케인과의 협상 내용을 요구할 생각이라 밝혀졌습니다. 토트넘이 율리안 나겔스만, 아르네 슬롯 페예노르트 감독 등의 후보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은 어느새 팀의 빅마우스가 되어 본인의 영향력을 구단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시즌 아웃된 캡틴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부재는 케인의 이 같은 행동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는데요. 케인은 우리는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그랬듯이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 팀과 훈련장에서의 규율과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꼰대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경기장 밖에서도 레비 회장을 포함한 여러 스태프들과 대화하며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선수들이 함께 뛸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애들러 그동안 경기를 함께 뛰었던 동료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현했는데요. 케인은 콘테 체제 이후 윙백들의 공격 가담 비율이 높아지며 페리시치나 포로 같은 수비수들이 빈번하게 공격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 또한 여러 차례 연출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슈팅과 마무리 능력이 출중한 손캐디오는 오히려 붕괴된 미드필더와 수비진을 메꾸느라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케인은 미드필더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그리고 손흥민은 지나친 수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 모든 문제는 역량이 부족한 몇몇 토트넘 선수들 때문에 에이스의 헌신과 희생으로 기존의 미드필더가 해야 하는 기회 창출 패스나 수비수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손흥민과 케인이 나눠서 분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작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성공률이 높은 손캐디오가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나마 콘테 감독이 떠난 뒤로 손흥민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되찾았고, 후반기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기록,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케인과의 호흡도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동안에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듀오 중 하나였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득점 2위에 그치고 있는 케인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시즌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구단과 감독들에게 의지를 하느니 답답한 케인 본인이 구단 운영에 직접 등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케인이 본인과 합이 잘 맞는 차기 감독을 만나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무조건 다음 재계약 협상 차례인 손흥민에게도 넌지시 계약서를 내밀 게 분명합니다. 경기장 안팎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단짝 케인이 잔류한다면 마음 약한 손흥민도 토트넘 잔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팀의 영원한 2인자로 매년 무관의 한을 풀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택하는 것이 나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번 케인의 사례를 통해 손흥민도 계약 문제에 있어 본인의 생각과 불만이 있다면 이를 가감없이 어필하여 후회 없는 선수 생활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